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ner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 미국 지수는 큰 상승도 하락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도 했고 파월 의장의 한마디도 했고 심지어 점도표까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생각보다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중간에 한순간에 1% 이상 급락하는 변동을 보였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FOMC에서 있었던 일을 악재로 생각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 결과 미국 3대 지수는 순서대로 다우존스 마이너스 0.42%, 나스닥 마이너스 0.76%,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61%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시장은 여전히 탐욕 구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탐욕 지수가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밝은 색일수록 상승 혹은 하락이 크다는 뜻인데 또 유독 빨간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미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우선 어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하락에서 테슬라의 하락폭을 보면 두 가지 의심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유튜브의 여러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심이 들만도 한 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위한 자금을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해놓고도 주주들의 뒤통수를 때렸던 전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벌써 시장과는 반대로 이틀 연속 역주행, 그것도 너무 큰 폭의 역주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또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주식을 또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나 CNBC에서 발표한 3일간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6억 달러이고 주식 수로는 2,200만 주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9일에 179달러였으나 12일에는 167.8달러로 6% 이상 폭락, 그리고 13일에는 160달러까지 약 4% 폭락, 그리고 이번에는 약 3%가 폭락했는데 그 주범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2일, 13일 미국 지수의 상승과는 반대로 테슬라를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4,951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2020년 11월 이후 일론 머스크는 올해 4월에 85억 달러의 지분을 팔면서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며 트위터를 통해서 공식 선언했지만 그 이후 8월에 69억 달러, 11월에 39억 5천만 달러치 지분을 추가 매도했습니다. 매번 매도할 때마다 추가 매도는 없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건 그냥 내가 팔고 싶을 때가 아니면 매도할 일은 없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오너가 주주들에게 했던 말을 뒤집으면서 주식을 매도, 자사의 주가를 끌어내리면 그 어떤 주주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이미 브랜드 가치는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 테슬라 둘 모두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테슬라의 중단기적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뒤로 하고 FM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F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9월에 발표되었던 점도표처럼 기준금리 4.5%가 2022년의 최고금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단순히 매파적인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와 연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 인터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어느 시점에서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시장은 최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보다 속도 조절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단기적인 이슈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발언으로 긴축 속도만 생각했던 시장은 잽 한 대를 얻어맞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10월, 11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월간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음을 보여주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 2달간 지표를 가지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100%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될지,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폭이 둔화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연준은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고,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만, 그 확신과 그들의 능력을 박살내고 인플레이션이 8%까지 올라왔었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단 2달간의 수치로 긴축 기조를 언제 해제할지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준은 여전히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7.7%, 11월에는 7.1%였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보다 3배 이상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CPI 수치가 어떻게 나오건 FOMC에서 뭐라고 떠들건 결국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이에요.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은 내년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현재 실업률 4.6%도 여전히 높은 고용 수준이기에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실업률 자체는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올해 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 수치를 보면 11월에 대폭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CPI 지수는 어쨌거나 점점 하락을 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을 흔드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연준은 과거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의 고통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 기조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된 점도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얀 선은 9월 달에 발표되었던 점도표를 이은 선이고, 초록색은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의 평균을 이은 선입니다. 딱 봐도 2023년과 2024년의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발표된 점도표는 현재 4.5%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 2024년에는 심지어 3% 초반대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연히 흰색 선과 초록색 선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는 저번에 발표된 점도표에 비해서 2023년과 2024년에 거의 기준금리가 1% 이상씩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실망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몇몇 연준 의원들은 최고금리가 2023년, 2024년까지 4.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심지어 5.5% 이상의 점 하나가 찍혀 있네요. 그만큼 연준 위원들의 생각과 경제적인 상황이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2023년, 2024년 전부 안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2024년에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그 이후까지는 하얀 선이고 초록선이고 모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죠. 저는 이걸 봅니다. 금리야 어차피 2023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굳이 2023년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금리가 고정될 것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3년까지 고금리가 유지되어서 미국 시장이 지금부터 횡보한다고요? 그러면 더 좋아해야죠. 2023년 한 해 동안 또 주식을 싸게 많이 매수해두고 2024년부터 상승할 때를 즐기면 그만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해 왔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께 제 계좌를 공유하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과 함께 제 계좌가 미래에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장기 투자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장기 투자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의 출발선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장기 투자를 하겠다면서 미국 주식에 뛰어들었죠.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장기 투자의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 걷고 잘 뛰는 게 아닙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두 다리로 서려고 안간힘도 써보고 걷다가 넘어져서 부딪혀서 어디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서 우리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여러 이슈들에게 얻어맞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주식 시장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다리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걸음마 단계에서 포기하면 절대로 우리는 두 발로 설 수 없고 사람답게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